압구정 명품관, 강미영이 낡은 구두를 신고 조심스럽게 걸어간다. 거지 같은 옷 입고 왜 여길 왔어? 이 백화점은 일반인도 들어오네. 이왕이면 구걸도 하시지. 그러셨어요? 어이없지만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이고 그 자리를 떠나려 하는데 사모님, 저희가 먼저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명품 브랜드 점장이 미영에게 90도 인사를 한다. 동창들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지고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진다. 오늘은 겉모습만 보고 사람 무시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담은 속 시원한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아자아자 파이팅!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압구정동 한복판에 자리한 대형 백화점의 명품관. 오후 2시가 넘은 시간 화려한 조명 아래로 명품 브랜드들의 로고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톤. 각 매장마다 우아하게 차려입은 고객들이 드나들며 쇼핑을 즐기고 있었죠. 그런 화려한 공간 한가운데로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강미영, 올해 67. 그녀가 입고 있는 옷차림은 이곳의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몇 년은 입었을 법한 베이지색 카디건에 검정색 면바지, 그리고 발끝이 살짝 닳아버린 검은색 단화.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겨 묶었지만 염색이 빠져 새치가 여기저기 보였죠. 미영이 명품 가방들이 진열된 쇼윈도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핸드백들이 마치 예술품처럼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머, 저 사람, 강미영 아니야?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미영이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3명의 여성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죠. 모두 화려한 옷차림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말 미영이네. 김정숙이야, 기억나지? 가장 앞에 서 있던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파스텔 톤의 트위드 재킷에 진주 목걸이를 한 김정숙.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동창이었어요. 어머, 정숙아. 미영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야, 나영경이랑 윤희도 있어. 우리 셋이서 쇼핑하다가 너 보고 깜짝 놀랐네. 나영경과 오윤희도 다가왔습니다. 둘 다 정숙 못지않게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죠. 나영경은 명품 선글라스를 머리에 올리고 있었고 윤희는 손목에 반짝이는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오랜만이다. 현경이 말했지만 그 표정에는 어딘지 어색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근데 너 여기서 뭐해? 윤희가 미영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미영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냥 구경 좀 하러 왔어. 구경? 정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기가 구경할 곳이야? 이 백화점은 글쎄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닌데. 그 말에 다른 동창들도 피식 웃었습니다. 미영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죠. 아직도 그 촌스러운 말투 쓰는구나. 현경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서울 올라온 지가 언제인데. 맞아, 그때도 그랬잖아. 뭐든지 그냥이라고 하고. 윤희가 거들었습니다. 미영은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변한 게 없지. 근데 진짜 여기서 뭐 사긴 해? 정숙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면 그냥 에어컨 쐬러 온 거야? 세 사람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고객들의 시선이 이쪽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 백화점은 일반인도 들어오네. 현경이 일부러 크게 말했습니다. 미영은 여전히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점점 어색해지고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낡은 가방의 끈을 꽉 잡았죠. 미영아, 너 지금 어디 살아? 윤희가 물었습니다. 서울이야. 서울 어디? 강남? 설마 아직도 그 좁은 원룸에서 살진 않겠지? 정숙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미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죠. 야, 우리 사진 하나 찍을까? 현경이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동창 만난 기념으로. 좋지. 정숙이 손을 들었습니다. 근데 미영아,
너 그 옷차림으로 찍어도 돼? 우리가 다 예쁘게 차려입고 왔는데. 그 순간 미영이 신고 있던 구두에서 퍽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낡은 구두의 밑창이 떨어져 버린 것이었어요. 동창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특히 정숙은 주위를 둘러보며 민망해했죠. 어머, 이게 뭐야? 정숙이 중얼거렸습니다. 근처에서 지켜보던 명품 매장 점원이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만, 혹시 다른 곳에서? 점원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미영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미영은 고개를 숙이며 작게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그때 정숙이 일부러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왕이면 구걸도 하시지 그러셨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었습니다. 미영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죠. 미영아, 우리 먼저 갈게. 현경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보자. 그래, 옷 좀 제대로 차려입고 다니고. 윤희가 덧붙였습니다. 미영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려 그 자리를 떠나려 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모님, 명품관 한쪽에서 누군가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모님, 그 외침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미영을 부른 것이 아니었어요. 명품관 반대편에서 어떤 부인이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걸어가고 있었죠. 미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발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떨어진 구두 때문에 걸음걸이가 불안정했어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걸어야 했죠. 저기요. 명품 가방 매장의 젊은 여직원이 미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실례하지만 혹시 저희 매장 의자에 앉으실 생각이시라면. 직원은 말끝을 흐렸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미영의 차림새로는 매장 내부에 앉는 것도 부담스럽다는 뜻이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미영이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또 다른 직원이 다가와서 속삭였습니다. 손님께서 혹시 구매 의사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직원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미영은 더욱 작아지며 고개를 숙였어요. 저 사람 진짜 웃기다. 정숙이 현경과 윤희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구두가 떨어져서 그 꼴인데 여기서 뭘 하겠다는 거야? 맞아, 차라리 대형마트 가지. 현경이 피식 웃었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 고등학교 때도 저랬잖아. 항상 남들보다 한 발짝 뒤처져 있었어. 윤희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정숙이 일부러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영아, 너 혹시 여기서 뭔가 주워서 가져갈 생각은 아니지?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어요. 무슨 소리야? 미영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봐. 정숙이 더욱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너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 구경이라고 했지만 설마 정말 사겠다는 건 아니지? 명품관의 다른 고객들이 하나둘씩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저 사람 뭐야? 옷차림 봐.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구두도 떨어졌네. 미영은 점점 더 작아지며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떨어진 구두 때문에 빨리 걸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때 정숙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야, 미영아. 정숙이 명품관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구걸이라도 하시지 그래. 여기 부자들 많잖아. 순간 명품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미영을 바라봤어요. 쇼핑을 하던 사람들, 직원들, 심지어 경비원까지 모두 이쪽을 주목했습니다. 현경과 윤희도 정숙의 말이 너무 지나쳤다는 듯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숙아, 그건 너무. 현경이 말을 가로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낡은 가방을 더욱 꽉 잡았죠. 입술을 깨물며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미영이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안쓰러운 듯 바라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불편한 듯 시선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저 여자 왜 저래? 어떤 고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쫓아내야 하는 거 아니야? 다른 고객이 대답했습니다. 명품 매장의 직원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미영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몸을 돌려 명품관을 벗어나려 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떨어진 구두를 끌며 걸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가는 게 나을 거야. 정숙이 뒤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미영이 불쌍하긴 하지만 여기는 좀 그렇지. 윤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영이 명품관 출구 쪽으로 향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명품관 한쪽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빠르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미영을 향해 뛰어오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그 남자를 바라봤죠. 남자는 명품 브랜드 매장의 점장으로 보였습니다. 가슴에 명찰을 달고 있었고 정중한 모습이었어요. 저기요. 점장이 미영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미영이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점장이 미영 앞까지 달려와서는 갑자기 깊숙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사모님. 그 순간 명품관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사모님. 명품관 전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쇼핑을 하던 고객들, 각 매장의 직원들, 심지어 청소를 하던 미화원까지 모두 그 자리에서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명품 브랜드 점장이 미영 앞에서 깊숙이 허리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의 정중한 자세는 마치 왕족을 맞이하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저희가 먼저 연락을 드렸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점장의 목소리가 명품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김정숙, 나영경, 오윤희 세 사람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뭐라고? 정숙이 입을 벌린 채 중얼거렸습니다. 현경과 윤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비웃고 조롱했던 미영이 갑자기 사모님이라 불리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모님께서 직접 오셨는데 저희가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점장이 계속해서 사과했습니다. 미영은 당황스러운 듯 점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어떻게 괜찮습니까? 점장이 더욱 깎듯이 말했습니다. 이번 시즌 신상품들이 들어왔는데 사모님께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불쌍하게 바라보던 미영이 갑자기 VIP 고객으로 대접받는 모습을 보고 어리둥절해했어요. 저분이 사모님이라고? 어느 집 사모님이길래? 아까 구두 떨어진 분 맞나? 정숙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방금 전 자신이 한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구걸이라도 하시지 그래? 라고 했던 자신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미영이가 사모님? 현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명품관 뒷문이 열리며 한 남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70대 정도로 보이는 그 남성은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품격이 느껴지는 옷차림이었습니다. 여보, 그 남성이 미영을 향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걱정과 다정함이 섞여 있었어요. 성호 씨, 미영이 작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성호, 미영의 남편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남성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지만 명품관의 직원들은 달랐어요. 점장을 비롯해 몇몇 직원들이 민성호를 보자마자 더욱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점장이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정숙, 현경, 윤희 세 사람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이라는 호칭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여보, 여기까지 혼자 오면 어떡해?
민성우가 미영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기사가 아래층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냥 구경 좀 하고 싶어서. 미영이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민성우는 미영의 발밑을 내려다봤습니다. 떨어진 구두를 보고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구두가 또 떨어졌네. 새로 사자고 했는데 왜 자꾸 낡은 걸 신어? 아직 신을 만해서. 미영이 머뭇거렸습니다. 점장? 민성우가 점장을 불렀습니다. 예, 회장님. 여성 구두 매장에서 제일 편한 걸로 하나 준비해 주세요.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점장이 급히 지시를 내리자 여러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비웃고 조롱했던 미영이 이 백화점의 회장 부인이라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미영이가 정말? 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현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방금 뭘 한 거야? 민성우가 주변을 둘러보다가 미영 근처에 서 있는 세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정숙, 현경, 윤희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여보, 저분들은? 민성우가 미영에게 물었습니다. 아, 고등학교 동창들이야. 미영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민성우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내가 늘 고등학교 친구들 이야기를 하던데 반갑습니다. 정숙은 얼떨결에 인사를 받았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동창들을 여기서 만나다니. 현경도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윤희는 아예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방금 전 자신들이 미영에게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바로 그때 구두 매장에서 직원이 새 구두를 들고 왔습니다. 고급스러운 가죽 구두였어요. 사모님,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미영이 조심스럽게 구두를 신어보았습니다. 딱 맞았어요. 편하세요? 민성우가 물었습니다. 응, 좋아. 미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가볼까? 오늘 저녁에 중요한 모임이 있다고 했잖아. 알았어. 민성우가 미영의 팔을 살짝 받쳐주며 걸음을 옮기려 할 때 정숙이 급히 말했습니다. 미영아. 미영과 민성우가 동시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정숙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현경과 윤희도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 입만 벌리고 있었어요. 미영은 잠시 세 사람을 바라보더니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봐서 반가웠어. 다들 건강해 보이고 좋네. 그리고 민성우와 함께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명품관의 모든 직원들이 깍듯이 인사하며 길을 열어주었어요. 정숙, 현경, 윤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미영과 민성우가 명품관을 떠난 후 그 자리에는 정숙, 현경, 윤희만 남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멍하니 서 있었어요. 지금 뭔 일이 일어난 거야? 현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영이가 정말 회장 부인이었다고? 윤희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 자신이 미영에게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구걸이라도 하시지 그래. 이 백화점은 일반인도 들어오네. 거지 같은 옷 입고 왜 여길 왔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방금 전 상황을 지켜본 다른 고객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 방금 전까지 그 사모님 놀렸잖아. 정말 모르고 그랬나? 어쯧쯧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데. 세 사람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둘러 명품관을 벗어나 백화점 한쪽 카페에 자리를 잡았어요. 우리 정말 큰일 났다. 정숙이 고개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미영이가 그런 줄 몰랐으니까. 현경이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근데 진짜 이상하지 않아? 윤희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미영이는 정말 평범했잖아. 아니, 평범보다도 못했어.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때 미영이 집은 정말 형편이 어려웠거든. 세 사람의 기억 속에 고등학교 시절의 미영이 떠올랐습니다. 항상 낡은 옷을 입고 도시락도 제대로 싸오지 못해서 점심시간마다 혼자 앉아있던 미영이었어요. 그때부터 미영은 자신만의 세상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감고 그 시절을 떠올렸어요. 35살이었습니다. 남편 성우가 사업에 실패했던 그 해였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차도, 그리고 꿈꾸던 미래도 모두 사라졌죠. 그때 미영은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매일 나가고 미영은 집에서 아르바이트로 봉투 작업을 했어요. 하루 종일 앉아서 봉투에 전단지를 넣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마트에서 정숙을 만났었어요. 정숙은 그때도 화려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미영과는 대조적이었죠. 어머, 미영아, 너 여기서 뭐해? 정숙이 미영의 낡은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었어요. 살고 있어. 이 근처에서. 미영이 작게 대답했었습니다. 여기, 이런 동네에서? 정숙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너 결혼했다며?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야? 사업을 하고 있어. 사업? 어떤 사업인데 이런 동네에서 살아? 정숙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미영은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지금 새로운 일을 찾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미영아. 정숙이 미영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가난은 죄야. 사람이 노력하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세상인데 가난하다는 건 노력을 안 했다는 뜻이거든. 그 말이 미영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물론 너를 무시하려는 건 아니야. 그냥 현실을 직시하라는 뜻이야.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알아야 해. 정숙은 그렇게 말하고는 값비싼 수입차를 타고 떠났어요. 미영은 그 자리에 혼자 서서 정숙의 차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었습니다. 그날 밤 미영은 혼자 울었습니다. 가난은 죄다, 분수를 알아야 한다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성우가 집에 돌아왔을 때 미영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상처가 새겨졌어요. 그 후로도 몇 번 더 정숙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비슷했어요. 정숙은 항상 미영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봤고 은근히 무시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미영아, 너 아직도 그 좁은 집에서 살아? 남편 사업은 잘 되고 있어? 이번엔 또 뭘 한다고? 너도 좀 더 분발해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그때마다 미영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성우도 그런 미영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작은 사업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일어났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어느새 40년이 흘렀습니다. 성우의 사업은 성공했고 미영은 이제 누구보다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미영은 여전히 소박한 옷차림을 고집했습니다. 화려한 옷보다는 편안한 옷을, 명품보다는 실용적인 물건을 선택했어요. 성우가 가끔 물어봤습니다. 여보, 왜 예쁜 옷 안 사? 이제 충분히 여유 있잖아. 미영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게 편해서.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미영은 자신이 화려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 겉모습보다는 마음의 여유로움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40년 만에 다시 만난 정숙에게서 또다시 같은 말을 들었어요. 미영은 작게 웃었습니다. 정숙은 정말 변하지 않았구나. 카페에서 한참을 앉아있던 정숙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 되겠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현경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영이한테 가서 사과해야지. 우리가 정말 몰라서 그런 거라고 말하고. 윤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가서 뭐라고 해? 우리가 얼마나 창피한 짓을 했는데.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
정숙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미영이는 예전부터 착한 애였어. 분명 이해해 줄 거야. 정숙은 서둘러 카페를 나섰습니다. 현경과 윤희도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어요. 백화점 1층 로비에서 미영과 민성호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뭔가 이야기를 나누며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미영아. 정숙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미영과 민성호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숙이 현경, 윤희와 함께 뛰어오고 있었어요. 미영아, 잠깐만. 정숙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미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미안해. 정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까는 정말 몰라서 그랬어. 너를 무시하려던 게 아니라. 현경과 윤희도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 미영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다들 모르는 게 당연하지. 정말 미안해, 미영아. 정숙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사진 하나만 찍을까? 동창 만난 기념으로. 제대로 된 사진으로. 민성우가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어떻게 할래? 미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사진 하나 정도는. 정숙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고마워, 미영아. 정숙이 핸드폰을 꺼내며 주변 사람에게 사진을 부탁하려 할 때였습니다. 여보. 갑자기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정숙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정숙의 남편 박기철이었습니다. 당신 왜 여기 있어? 차에서 기다린다고 했잖아. 기철이 짜증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여보. 동창 만나서. 정숙이 당황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기철이 주변을 둘러보다가 미영과 민성호를 발견했습니다. 특히 민성호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당신. 기철이 민성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민성호도 기철을 알아봤습니다. 박기철 씨, 어떻게 여기서? 기철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여보, 이분들 알아? 알기는. 기철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너무 잘 알지. 분위기가 급격히 이상해졌습니다. 현경과 윤희도 무슨 일인지 몰라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여보, 또 저 여자 만나? 기철이 정숙에게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 집 때문에 우리가 당한 거 기억 안 나? 뭔 소리야? 정숙이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기철이 미영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 여자 남편이 누군지 알아? 우리 회사를 망하게 만든 장본인이야. 민성우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박기철 씨,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사실과 다르다고? 기철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이 우리 회사를 헐값에 인수해서 직원들 다 내쫓은 거 잊었어? 그 회사는 이미 부도 직전이었습니다. 민성우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탈세와 횡령으로 회사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거짓말. 기철이 소리쳤습니다. 그건 당신 부인이 꾸민 짓이야.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이 기철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여기서 이러지 마. 왜 이러지 말라는 거야? 기철이 정숙을 뿌리쳤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아? 미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철 씨, 과거 일은 이제. 과거 일? 기철이 비웃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 당신들 때문에 집도 잃고 아이들 교육비도 못 대고. 민성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회사, 제가 당신네 때문에 살려낸 겁니다. 원래라면 파산해서 직원들 모두 거리로 나앉을 뻔했어요. 말도 안 돼. 기철이 소리쳤습니다. 회계장부 조작, 탈세, 직원들 월급 체불. 모든 증거가 다 있었습니다. 민성호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제가 인수하지 않았다면 그 회사는 완전히 망했을 겁니다. 정숙이 그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여보가 말했던 그 회사가. 맞아. 기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평생 힘들어한 이유가 바로 저 사람들 때문이야. 미영이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수가, 우리 그만 가자. 안 돼. 기철이 막아섰습니다. 당신들이 우리한테 한 짓을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 해. 민성우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박기철 씨, 지금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피해를 볼까요? 부인이 창피하지 않을까요? 그 말에 기철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정숙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미영아.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야? 미영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이 창백한 얼굴로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남편 기철이 말한 것들이 모두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된 지금 그녀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영아, 나는 정말 몰랐어.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철이 여전히 흥분해 있었습니다. 몰랐다고? 당신이 맨날 자랑했잖아. 서울에서 잘 산다고, 우리는 촌사람이라고. 여보, 제발. 정숙이 기철을 말렸습니다. 미영은 조용히 서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40년 전 그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민성우가 미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여보, 우리 그만 가자. 하지만 미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숙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정숙아, 응? 정숙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기억나? 우리 엄마 장례식 때. 그 말에 정숙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현경과 윤희도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너희들 다 바쁘다며 안 왔지. 미영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40년간 묻어두었던 서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영아. 정숙이 입술을 떨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연락했을 때 기억나? 정숙, 그땐 내가 서울 사람이라 자랑했잖아.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정숙은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26살 때였어요. 미영이 전화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울먹이며 말했던 그날을. 정수가 엄마가 돌아가셨어. 미영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었어요. 어머, 정말? 언제? 정숙이 놀라며 물었었습니다. 어젯밤에. 갑자기. 정수가 장례식에 와줄 수 있어? 그때 정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마침 서울에서 중요한 모임이 있었거든요. 새로 사귄 서울 친구들과의 약속이었어요. 미영아, 나 그날 서울에서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래도 우리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중에 성묘라도 갈게. 전화를 끊은 후 정숙은 다른 친구들에게도 연락했었어요. 현경에게, 윤희에게도. 미영이 엄마 돌아가셨다는데 너희는 어떻게 할 거야? 나도 바빠서. 현경이 대답했었어요. 나도 그날 못 갈 것 같아. 윤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아무도 가지 않았어요. 미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난 너희 중 한 명은 와줄 줄 알았어. 엄마가 너희들 얼마나 좋아했는데.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미영의 어머니는 정말 정숙을 예뻐해 주셨어요. 고등학교 때 정숙이 집에 놀러 가면 항상 맛있는 걸 해주시고 우리 정숙이라고 부르시며 친딸처럼 아껴주셨습니다. 미영이 엄마, 정말 좋으신 분이었는데. 현경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엄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 알아? 미영이 계속했습니다. 정숙이는 안 오냐고. 현경이랑 윤희는 안 오냐고. 마지막까지 너희들을 기다리셨어. 윤희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어요. 그때 나는 정말 외로웠어.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장례식인데 친구가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더 슬펐나 봐. 정숙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영아, 정말 미안해. 정말 괜찮아. 미영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아니야. 괜찮지 않아. 정숙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정말 나쁜 친구였어. 그때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기철도 뭔가 깨달은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화를 낸 것이 부끄러워졌어요. 정수가, 미영이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서로 힘들게 하지 말고. 미영아. 정숙이 미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는 정말 알아. 미영이 정숙을 안아주었습니다. 내가 나쁜 의도는 아니었다는 거 알아. 현경과 윤희도 다가와서 미영을 껴안았습니다. 네 사람이 백화점 한복판에서 서로 안고 울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쌓였던 오해와 상처가 드디어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미영아, 정말 미안해. 현경이 울먹였습니다. 나도 미안해. 그때 갔어야 했는데. 윤희도 후회했습니다. 민성우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40년 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상처를 드디어 털어놓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기철도 자신의 행동을 반성했습니다. 미영 씨, 제가 너무 흥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철 씨도 힘드셨을 텐데요. 이해합니다. 아닙니다. 과거 일을 가지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건데. 정숙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정말 그만하자. 과거에 얽매여서 살지 말고. 내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낸 오해가 드디어 풀렸지만 그동안 흘러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어요. 네 사람이 서로 껴안고 울고 난 후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40년간 쌓였던 오해가 풀리니 마음도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미영아, 정말 고마워. 정숙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받아줄 줄 몰랐어. 우리가 친구잖아. 미영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민성우가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여보, 시간이 좀 늦었는데. 아, 맞다.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행사가 있다고 했지. 무슨 행사야? 현경이 궁금해했습니다. 민성우가 대답했습니다. 이 백화점에서 VIP 고객 감사 행사가 있어요. 아내가 초청받았거든요. 와, VIP 행사? 윤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백화점 직원 한 명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회장님, 사모님, 직원이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저희가 찾고 있었습니다. 행사장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이 미영에게 정중히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미영이 정숙, 현경,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같이 가볼래? 우리가? 정숙이 놀랐습니다. VIP 행사에 우리가 들어가도 돼? 현경도 당황했습니다. 미영이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동반 참석 가능하죠? 물론입니다, 사모님. 사모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럼 같이 가자. 미영이 친구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숙, 현경, 윤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미영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자신들이 VIP 행사에 참석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일행은 백화점 최상층으로 향했습니다. 승강기 안에서도 세 사람은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미영아, 우리 이런 곳에 가도 되는 거야? 윤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안 돼? 우리 친구잖아. 미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승강기 문이 열리자 화려한 행사장이 나타났습니다. 수십 명의 우아한 고객들이 샴페인을 들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오고 곳곳에 아름다운 꽃꽂이가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어머, 정숙이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행사장에 들어서자 여러 사람들이 미영과 민성우에게 인사했습니다. 사모님, 어서 오세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미영은 자연스럽게 인사를 받으며 친구들을 소개했습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들이에요. 사람들이 정숙, 현경, 윤희에게도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세 사람은 얼떨결에 인사를 받으며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행사가 시작되자 사회자가 무대로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은 저희 백화점을 아껴주시는 VIP 고객님들을 위한 특별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계십니다. 사회자가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저희 백화점과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 분이신데요. 정숙, 현경, 윤희가 궁금한 표정으로 사회자를 바라봤습니다. 이 백화점의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강미영 여사님이십니다. 순간 행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미영에게 집중되었어요. 정숙, 현경, 윤희는 입을 벌린 채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백화점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점점 깨달아가고 있었어요. 강미영 여사님께서는 20년 전 이 백화점이 처음 문을 열 때 직접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곳이라는 의미로 말이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미영이 조금 부끄러워하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백화점의 설계부터 인테리어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특히 고객들이 편안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들은 모두 여사님의 제안이었습니다. 정숙은 이제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미영이 단순히 재벌가 사모님이 아니라 이 백화점 자체와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에 정숙, 현경, 윤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사회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실제로 여사님께서는 항상 소박한 옷차림으로 이곳을 방문하시며 직원들과 고객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직접 확인하고 계십니다. 미영이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영의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자고요. 정숙, 현경, 윤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옷이 화려하다고 해서 마음이 아름다운 건 아니고 옷이 소박하다고 해서 가난한 건 아니니까요. 미영이 친구들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겉은 얼마든지 가릴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마음이죠. 행사장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숙, 현경, 윤희도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어요. 그들은 이제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미영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미영의 연설이 끝나고 행사장에는 긴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감동이 묻어났고 정숙, 현경, 윤희는 여전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행사가 마무리되자 미영이 친구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때? 재미있었어? 미영아.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 괜찮다고 했잖아. 미영이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행사장을 나와 다시 백화점 1층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백화점에는 퇴근하는 사람들과 쇼핑을 마친 고객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미영아, 현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지? 뭘 어떻게 해? 미영이 웃으며 반문했습니다. 우리가 너한테 그렇게 했는데 친구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미영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잖아. 윤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너무 부끄러워.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너희들도 몰랐던 거잖아. 정숙이 미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영아, 너는 정말 변하지 않았구나. 응? 고등학교 때도 그랬어. 누가 너한테 나쁘게 해도 화내지 않고 항상 웃으면서 넘어갔잖아. 미영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때는 어려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야.
정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너는 똑같아.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 민성우가 손목시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여보, 집에 가야겠어. 수연이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수연이? 현경이 물었습니다. 우리 딸이에요. 민성우가 대답했습니다. 요즘 봉사활동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봉사활동? 윤희가 궁금해했습니다. 미영이 설명했습니다. 노인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 도시락 배달하는 일이야. 주말마다 가고 있어. 와, 정숙이 감탄했습니다. 그런 일까지 하고 있었구나. 별거 아니야. 그냥 의미 있는 일이라서. 정숙이 갑자기 미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영아, 나도 그런 일 해보고 싶어. 정말? 응. 나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지금까지 너무 의미 없이 살았나 봐. 현경과 윤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그래. 현경이 말했습니다. 그럼 같이 하자. 미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해. 함께 할 수 있어. 정숙의 남편 기철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미영 씨,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네요. 괜찮습니다, 기철 씨. 이해해요. 아닙니다. 과거 일로 여기서 그런 식으로 화를 낸 제가 잘못이었어요. 민성우가 기철에게 말했습니다. 박기철 씨,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시죠. 기철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영이 친구들을 하나씩 껴안았어요. 정수가 건강하게 잘 지내. 너도 미영아. 정말 고마워. 오늘. 현경아, 윤희야, 너희들도. 미영아, 우리 자주 연락하자. 현경이 말했습니다. 그래, 꼭. 미영이 친구들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요. 나는 미영이니까. 그 말에 담긴 의미를 모두가 이해했습니다. 미영은 여전히 평범한 강미영이라는 뜻이었어요. 재벌가 사모님이기 이전에, 백화점과 인연이 있기 이전에 그냥 미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숙, 현경, 윤희는 그 자리에서 미영과 민성우가 백화점을 나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갔어요. 미영은 여전히 소박한 옷차림이었고 민성우도 화려하지 않은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에서 진짜 품격이 느껴졌어요. 겉모습이 아닌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고귀함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이 꿈만 같았어요. 우리 정말 바보였다. 정숙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게. 현경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영이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윤희가 감탄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오늘 있었던 일을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일주일 후 정숙은 남편 기철과 함께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서울에서의 화려한 생활을 정리하고 조용한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여보, 이게 맞는 것 같아. 정숙이 기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현경과 윤희도 각자의 방식으로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현경은 지역 봉사단체에 가입했고 윤희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미영은 딸 수영과 함께 노인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나눠드리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엄마, 저 할머니 혼자 사시나 봐. 수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더 자주 찾아뵈자. 미영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미영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정숙에게서였어요. 미영아, 나도 여기서 봉사활동 시작했어. 정말 보람있다. 고마워. 미영이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했어, 정숙아.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자. 미영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나눠드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정한 만족감이 스며 있었어요. 진짜 행복은 겉모습이 아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걸 미영은 평생에 걸쳐 증명해 보인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